서울 시민의 안전과 서울 시민의 행복을 위해 서울시 조례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꼭 필요한 조례만 엄선해서 전해드리는 뒷광고 노! 본격 앞광고 프로젝트! 서울 시민이 만족하지 않으면 100% 환불 보장! 여기는 서울 라이크 커머스 1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조례 라이브 커머스 방송. 여기는 서울 라이크 커머스 11이고요. 저는 MC 주혜경입니다. 자, 오늘도 서울시의 조례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드릴 조례 전문가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엽 씨. 2022년에는요, 아빠들을 위한 조례를 꼭 만들고 싶은 다둥이 아빠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요즘에 종로 3가로 외치고 다니는 가수 한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 그중에 달리는 순환선 여러분과 함께하는 서울의 지하철 2호선입니다. 야, 절대 안 잊어버리겠다. 다시를 아까웠겠다. 세 분, 제가 간단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네. 가수 2PM 아시죠? 네, 알죠. 2PM의 노래 중에서 점수가 들어간 노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뭐예요? 제목에 점수가 들어간 그 노래에 만점은 몇 점으로 표현이 될까요? 아, 저 알아요. 그거 이거 당연하지. 그건 막 100점이지. 10점 만점에 10점. 10점 만점에 100점. 만점은 100점이지. 그렇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 10점이 만점이에요. 아, 내가 이 그래요? 얘기를 왜 하느냐. 네. 우리 서울 라이크 커머스 11이 오늘이 바로 10회입니다. 벌써 10회 됐구나. 내 경기잖아. 그래야 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만점을 받을 만큼은 당연히 많이 부족하지만 10회를 맞이하면서 뭔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 분은 오늘 소감이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네. 먼저 말씀하세요. 네, 보통 어떤 일을 하면 한 10년 정도 하면 장인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저희는 10회를 했잖아요. 네. 방송에는 10회를 하고 나면 거의 장인입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 말고는 뭐 누가 놀할 수가 없어요. 확실해? 예? 장인 맞아요? 확실해? 야, 대한민국 연예인들 데리고 놓고 조례 물어보면 조례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널려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네. 방송하기 전에 조례가 뭔지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또 그 고민이 있는지도 좀 알게 됐고요. 10회까지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조례 뭐예요? 생각 안 나. 집에 가서 봐야 돼. 울지 마! 조례 장인이 됐다는 얘기가 네. 참 인상적인 게 네. 장인은 원래 장인 어른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조례와 관련해서 진짜요? 어른다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회의 어른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다 구석구석 이 법과 또 이 실제 이 법이 현장에 닿아가는 게 이 조례인데 이 조례를 알고 그 실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또 저희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조례 장인 어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는 안 되지 않나요, 장인 어른? 그런 편견을 버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장인 어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대를 하죠. 이번에는 어떤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어떤 조례들을 이렇게 상품으로 판매를 하실까. 오늘도 여러분 기대를 해주시면서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상품을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고 가시죠. 자, 10회에 접어든 서울 라이크 커머스 11. 오늘은 과연 어떤 의원님들 나오실지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서 첫 번째 의원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들의 한강처럼 그리고 우리의 맑은 공기를 머무는 북한산처럼 서울 시민의 곁에 있는 박강산 의원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확 바뀌어. 우리 누님들 왜 이래 얼굴이? 아니, 꽃이 폈어. 이거 너무 소영하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 때문에 어색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자제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을 아름다운 강산으로 만들고 싶은 박강산 시의원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박강산 의원님은 제11대 최연소 의원님이시잖아요. 예, 그 타이틀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계시기도 한데 나이는 가장 어리지만 사실 정치 경험은 베테랑 수준입니다. 굉장히 긴 정치 경험을 또 갖고 계신데 어떻게 정치에 입문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베테랑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학교 밖 청소년이었습니다. 대안학교 학생이기도 했고요. 그때 아, 진짜요? 네네. 정치에 좀 눈을 떴고 내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고민이 그냥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구나.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고 이걸 바꾸려면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만으로 19대 이제 정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19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 이런 활동을 했었고, 뭐 그때부터 이제 선출직이 되겠다는 뜻이 있었고, 그리고 10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번 2월 달에 이제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하고, 운이 좋게도 이제 비례대표 경선을 통해서 이렇게 입성하게 됐습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19살에. 예. 이런 이력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주로 어떤 일을 진행하셨는지 궁금해요. 좀 젊은 나이에 정당 활동하고 하면은 좀 약간 어디 백이 있나 네. 뭐 이제 이런 오해도 받고 하는데 정당 활동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뭐 소속이 돼가지고 한다기보다 이제 무급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열정페이로 이제 활동을 하는 건데 뭐 여러 선거 캠프라든지 이제 당내 위원회 활동 통해서 뭐 이제 정치학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현장의 어떤 내용들을 습득하고 그런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회에 입성을 하신 게 공개 오디션. 네, 맞습니다. 어떤 제가 소속된 정당에서 청년 비례대표 이제 남성 1명, 여성 1명 이렇게 경선을 해서 이제 우승자들 이제 비례대표 순번 부여하게 했는데요. 그때 이제 또 운이 좋게도 이제 우승을 하게 돼가지고 서류 심사랑 이제 본선 경선 통해 가지고 이제 한 5월 초 정도에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야, 어떻게 보면 젊은 시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이제 다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시의원 할 때는, 나 이거 정말 잘했다 하는 뭐 그런 뭐 보람적인 일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정치를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얘기하는 게 어떤 루트를 밟아야 되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로스쿨 가서 네. 변호사 생활 한 3년 하다가 출마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힘든 길이거든요. 네. 변호사 시험이라는 것도 이제 힘들고 맞아요. 뭐 다른 한편은 이제 국회 보좌진부터 시작하고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만만치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든 당 활동하다가 바로 지방원이 된 사례가 흔치 않고 뭐 지금도 2월 달에 졸업하고 지금 대학원생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주변 또래들에게 좀 많은 좀 용기를 준 거 그게 좀 약간 좀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런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 나는 사회 한번 볼까? 우리 학부모 지금 말씀 보러 온 건데요. 이런 젊은 피가 또 수혈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서울시가 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런 조례 이런 거 발표할 때 저는 젊은 분이지만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책상 같은 거 치면서 의원님 지금 뭐라 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제 조례 해주세요! 뭐 이렇게 강력하게 뭐 얘기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직 의정 활동이 지금 뭐 4개월 정도 돼가지고 네. 이제 그건 이제 상상 속에서만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젊은 패기가 있는데 그거 안 합니까? 아직은 좀 더 겸손하게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그 의원들을 보면서 그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특징들이 뭐냐면 본인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하면서 동시에 다른 분들의 조례도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까지 그 여러 정치 밥을 먹어가면서 눈칫밥도 같이 먹었잖아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의 뭐 조례도 괜찮고 나 이것만큼은 참 인상적이었다. 아니면 내가 이런 조례를 발의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좀 있었다. 이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나 싶어요. 좀 인상 깊었던 조례는 이제 김원태 의원님이 이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맞아요. 개정안 내셨거든요. 네. 내용이 이제 학교 밖 청소년 네, 대안학교 맞아요. 지원하는 맞아요. 내용. 지난번에 했어요. 네. 네, 제가 이제 그 당사자였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자퇴랑 재입학을 2번씩 반복했거든요. 그냥 보통 뭐 또래보다 출발이 좀 2년 늦는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그 당시엔 되게 사회적인 어떤 낙인 효과, 뭐 손가락질도 받고 했는데 네. 이제 어떤 현장에 이런 것들을 좀 아시고 또 소속 상임위 위원장답게 또 그렇게 또 조례를 내주셔가지고 좀 인상 깊지 않았나 생각했어요. 저희 그때 별 15개 받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당사자가 와서 그 조례 정말 잘 만들었다고 하니까 더 믿음이 가네요. 그러네요. 자, 그래서 오늘 판매하실 조례는 어떤 조례입니까? 교육에 관련된 걸까요? 뭐 어떤 걸까요? 교육 관련된 조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또 환경이랑 좀 관련된 조례이고요. 이름하고 딱 맞네. 그냥 첫 조례가 그렇게 플로깅 조례라고 해서 네, 네. 이제 걸으면서 이제 쓰레기를 줍고 또 네트워킹도 하는 이런 조례입니다. 수단 달리기 이제 조례라고 이제 명칭을 일단은 붙였는데 경기도와 이제
울산에 이제 설레가 있어요. 설레를 좀 바탕으로 해서 네. 토론회도 한번 시의회에서 크게 열었고 이제 내년 초 정도에 이제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장 젊은 우리 박강산 의원님의 조례 상품 쓰담 달리기와 관련된 조례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MZ세대거든요. 환경 생각하면서 건강까지 같이 생각하는 거. 이게 요즘 젊은 세대들의, MZ세대들의 또 주목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이 조례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도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왜 생각하셨습니까? 그 코로나가 2년 가까이 됐잖아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이게 1인 가구 청년인들이라든지 굉장히 좀 동네에서 고립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네트워크 형성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걸 매개로 해야 되지 고민이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플로깅 활동을 제가 했습니다. 이제 쓰담 달리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쓰담 달리기가 근데 뭐예요? 쓰레기 담고 이제 걷기. 그 플로깅을 네네. 우리식으로 해서 쓰레기를 담는다 해서 쓰담이라 온 세상을 쓰담는 것 같은. 그 쓰담 달리기 하시는 분들을 쓰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환경을 쓰다듬는다, 혹은 쓸어 담는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쓰담. 예, 예. 네, 그래서 약간 지금 조례 명칭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 쓰담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일반 대중에게는 약간 플로깅이 더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죽고 이제 조깅이라고 해서 죽깅이라는 말도 있고 해서 좀 지금 뭐 자체적으로 설문을 좀 돌리고 있고요. 네. 아마 뭐 이제 오늘 이제 방송 나오고 한다면 또 추가적인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5분의 시간 드리기 전에 교수님, 네. 이 조례가 다른 조례들하고 좀 차별화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 어떤 점에서 보시는지 좀 굵은 부분만 한번 짚어주실까요? 저는 일단 이 조례가 참 마음에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전인 건강을 다루고 있어요. 전인 건강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정신만 건강한 게 아니라 세상까지 건강해서 그 가운데 상호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식이거든요. 또 이거는 모든 연령을 넘나들면서 또 다음 세대에게도 굉장히 좋은 본을 될 수 있고 좋은 세상을 넘겨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여러 면에 있어서 의미 있고 또 독특하고 차별화된다고 저는 봅니다. 맞아요. 이게 조례화가 됐을 때 어떻게 얼마만큼 보편화시키실 수 있는지도 기대를 해보면서 5분의 시간 동안 이 상품을 판매하시는 걸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들어볼게요. 도와주실 쇼호스트는 이동엽 씨고요. 의원님 파이팅입니다. 시계 돌아갑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서울 라이크 커머스 11 단독 구성입니다. 어디 가도 이 상품 볼 수 없고요. 자, 끝으로 우리 박강선. 예,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공헌을 늘 생각했던 우리 의원님이 야심작으로 만들었습니다. 5번 특가 지금 바로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없습니다. 의원님 빨리 잡아주시고요. 일단 어떤 조례냐? 세상을 지켜낼 친환경 상품이다. 요즘 친환경 많이 얘기하거든요. ESS. 예, 근데 그게 딱 맞는 상품입니다. ESG. 네, 일부러 틀렸습니다. ESG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 담고 건강도 얻을 수 있는 꼭 먹고 알 먹는 일타투피 같은 조례입니다. 거기다가 일단 시작하면요 바로 도파민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 얼마나 중요합니까? 행복 지수가 팍팍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끝으로 좋아요를 선택해주면요 체중 및 허리둘레 감소의 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좋은 조례 어떻게 완판 가능성 느껴지십니까? 얼굴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걱정하지 마. 저랑 팔면 다 팝니다. 네, 자신 있죠? 네. 예. 자, 의원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품인가요? 환경 보존은 물론이고 개인의 건강 향상도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이르는 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쓰담 달리기 조례는 그 골목 단위에서 오래가는 변화를 일구는 그런 살아있는 조례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조례만의 독특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쓰담 달리기의 날을 지정했고요. 네. 이 날이 지정돼서 이제 운영이 된다면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그리고 425개 행정동에서 네. 뭐 주민자치회라든지 여러 뭐 청년 네트워크라든지 굉장히 여러 많은 조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쓰담 달리기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네. 주민 누구나 이제 주민센터라든지 그 장비, 집게라든지 이제 비닐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대여할 수도 있고요. 어플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커뮤니티도 형성하고 또 사람들과 모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됐다. 그럼 어떤 분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볼까요? 사실은 이제 제 또래의 청년들을 염두에 두고 처음 조례를 그리게 되었는데 이게 네. 세대를 넘나드는 매개가 되기 때문에 뭐 중장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 돼서 이제 모든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상품을 사실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법률보다 조례가 시민의 어떤 피부에 체감되는 변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관심이 덜할 뿐이지 지방의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내가 시의원이다라는 이제 어떤 관점으로 여러 조례들 제 이번에 쓰담 달리기 조례를 포함해서 계속 관리 감독과 어떤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야, 시간 딱 맞춰가지고. 자, 제 방송이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고 했는데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서 편해 보이셨어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제가 하필 쇼스트를 붙다가 죄송합니다. 아, 네. 편안하셨습니까? 편안하게 해서 주문을 외웠어요. 두 분은 죄송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운동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운동만 했었거든요. 그 잠시 쓰레기 있는 거 주운 걸 그 생각을 못했어요. 네. 오늘 의원님 만나면서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서 조그맣단 일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저는 아주 의원님께 박수를 보내고 아주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조례 좀 구체화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 선행을 하는 것만 봐도 나의 면역이 건강해지는, 면역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부르는데 날만 정하지 말고 포인트도 정하고 동아리에 대한 지원도 함께 하면서 간다면 다른 어떤 곳에서 하고 있는 플로깅보다 더 구체화되면서 현실화되고 대중화되고 확산력까지 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주 저는 칭찬해요. 와. 교수님 이렇게 칭찬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플로깅이나 뭐 쓰담 달리기 한 다음에 어떤 쓰레기 모은 분들한테는 포인트제로 운영하면 네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할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포인트에서 세금도 제해주고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기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죠. 더 좋네요. 저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 달리기 걷는 숫자 1000보 넘어가면 포인트 투혼. 주잖아요. 저 그거 하고 있는데 그거 다 기부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도움이 되죠. 네.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은 발전을 이렇게 해나갈 거다, 뭐 이렇게 계획이 세워지는 게 있으시다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교수님이 이제 어플 활용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 쓰담 달리기만의 어떤 테마를 가지고 새로운 어플을 개발하는 것보다 좀 기존에 있는 어플이랑 좀 연계를 해가지고 이제 그 활동이 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좀 내용이 좀 추가적으로 보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음으로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단 반은 넘습니다, 무조건. 제가 봤을 때 거의 15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렇게 자, 해서 어떻게 5개, 4개, 4개 이렇게 주셨네요. 자, 그러면 5개를 주신 우리 한혜진 씨부터. 우리 의원님이 아주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니까 일을 잘하시라고 제가 응원하는 내용도 너무 좋지만 우리가 응원하는 메시지로 저는 5개 드렸어요. 파이팅하시라고. 한혜진 씨가 정말 까탈스러운 분이라서 잘 안 주는데 5개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왜 극찬을 해놓고 왜 4개냐. 네. 이렇게 진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하나는 가능성의 공간이에요. 앞으로 이게 지금 더 구체화돼야 되고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도 저희가 몇 가지를 냈지만 이게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말초까지 가야지만 이게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님이 한 번 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 구체화됐다. 그래서 이렇게 실현되고 있다. 이걸 보여주신다면 저희가 손을 하나 더 놓겠습니다. 네. 6개의 손으로 하트를, 좋아요를 근데 날리는 박강성 의원님이 안 줘도 안 나온답니다. 뭐 줘도 필요 없답니다. 안 나온다면서요. 자, 이렇게 해서 2개 빠진 15개, 13개가 됐는데 만족하십니까? 네, 엄청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좀 기존에 있는 조례가 잘 활용되는지 감시 감독하는 게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이제 내년에 제정이 되면은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이게 정말 내 피부에 체감이 되는 조례인지 또 이제 수정 보완할 건 없는지 꾸준히 계속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어떤 의원이 되고 싶으신지, 어떤 의정 활동을 하실 건지.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지금 비례대표 의원이라서 사실 지역구가 딱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425개 행정동이 전부 제가 누벼야 될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 골목 단위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품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네, 초심 그대로 힘차게 나아가는 김태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성북구 장희 1동, 2동, 3동 석관동을 지역구로 둔 서울시의원 김태수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철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너무 좋으시다. 사실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다 느꼈지만 카리스마가 굉장히 네, 짙으신 그런 분으로 왜 그러냐? 구의원 3선 출신이세요. 삼선이요? 네, 3선. 저희 지금까지 삼선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구의원 3선 출신인 그러니까 백전노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치를 맨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도 무척 궁금하거든요. 네. 2006년 5.3일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성북구의회 의원으로서 3선을 했습니다. 3선하는 과정에 뭐 역정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지역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최수영 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출마 권유를 해서 2006년 5.3일 지방선거에 처음으로 출마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2018년도에 나름대로 낙선이라는 고배도 마셨지만 2022년도 6.1 지방선거에서 지역의 유권자로서부터 많은 표를 획득해서 이번에 11대 서울시 의원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근데 제일 먼저 의원이 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주로 하셨는지. 제가 이제 서울시의회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이제 원내 부대표도 지금 맡고 있는데요. 원내 부대표를 맡으면서 제가 꼭 이거는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8월 달에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 큰 수해가 났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지하방을 갖다가 한번 살펴봤는데 너무 열악한 환경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 하면은 하루속히 바꿀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제일 먼저 가진 게 이번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조례를 갖다가 좀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조합 설립, 기존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원래는 이제 정비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12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사업시인가 이전에 나름대로 시공사를 갖다가 선정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정말 보람된 일들이 많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억나는 뭐 일들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3선 끝나고 난 다음에 시의원으로 출마한 게 제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3선을 하고 난 다음에 또 4선, 5선 들어가게 되면은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후배들을 갖다가 키우지 못하고 정체 현상이 일어나서 그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게 제일 보람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만은 또 지역이 유권자들도 젊어지고 내 주변도 또 유권자들이 젊어진 유권자들이 저를 또 의식해서 표도 또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후배한테 구의원을 물려준 게 제일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조례를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저희는 조회만 해봤어요. 조회. 그렇게 그냥 교장 선생님이 그 훈화가 길어가지고. 근데 조례를 만들 때
애로사항이랄까? 만들어 보셨으니까 그런 거 어떤지 저희는 잘 경험을 못해서 좀 궁금해요.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10대 때 서울시 의원님께서 조례를 한번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됐던 사안입니다. 집행부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상임위 자체의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서 조례가 아마 통과가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번에 개정한 조례는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뭐 그렇게 큰 난항을 겪지 않고 조례가 발의가 되고 개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공자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모든 말씀을 좀 이따 한혜진 씨가 질문해야 되거든요. 혜진 씨가 할 얘기가 없어집니다. 5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5분의 시간 동안 열심히 판매해 주시고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지금까지도 여러 번 언급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도 의원님은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문제를 짚으신 거예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짚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지역이 잘 알다시피 장이동 지역에 장이 뉴타운이라는 큰 틀에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에 피해를 너무 많이 본 겁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의회 내에서도 시공사 선정 시기 앞당겨야 된다라는 관련 조례가 몇 건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중에서 의원님의 조례가 가장 범위가 넓은 거죠, 적용 범위가. 서울시 의원님 중에 두 분이 아마 발의를 하셨는데 한 분은 모아주택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한 분은 신통계획에 대한 부분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합쳐가지고 아마 이번에 같이 개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두 분도 이 안에 대해서 그렇게 큰 반대 의견을 갖다가 개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서울은 집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고 피해 보시는 분들도 손해가 어마어마하고 그런 것 때문에 서울시만 안 바뀐 게 아닐까? 서울시에서 보는 관점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공무원 입장에 봤을 때는 사업시행과 이후에 보는 게 회계 처리 부분부터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자기가 보는 관점이 더 확실하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추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사실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려하는 분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자 그럼 장애동 뉴타운 지금 살까요 말까요? 지금 투자 들어갑니까 맙니까? 지금 장이동 뉴타운 사야 됩니다. 됐어 사. 교수님 그러면 이 조례가 어떤 점에서 특별하다고 보여집니까?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의원님이 이걸 왜 조례를 내셨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이 일의 수월성이에요. 이 일이 사실 순서가 바뀌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몇 년에서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일의 진척을 위한 이 일의 수월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서를 바로잡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단순히 세월과 순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조합원들과 거기 지역 주민들의 이권이 들어가 있어요. 재산이 거기에다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아파트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시민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좀 많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사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논란이 되어 왔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게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만 가지고 계속 논란만 되어 왔거든요. 이 법이 통과가 될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될까 안 될까를 두고도 지금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5분 동안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님의 조례 상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거든요. 지금부터 5분 동안 시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시작해 주시죠. 김태수 의원님의 야심작 5분 특가입니다. 빠밤! 자, 첫 번째, 서울시 정비 사업을 더욱 빠르게 속도를 냅니다. 자, 두 번째,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엑셀 같은 조례입니다. 세 번째, 추진될 경우 비용 절감은 기본입니다. 좋아요 선택 시 부동산 공급 탄력을 1+1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지죠? 완판 자신 있는 거죠? 네, 자신 있습니다. 원님! 서울시의원 김태수의 첫 조례 개정안 반드시 완판시키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판매할 상품 소개 제대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서울시의 재개발은 평균 12년 10개월, 재건축은 평균 14년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오랜 소요기간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서울시의 정비사업 순서입니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재개발, 재건축의 공공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 계획 인가 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시공자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렇다 보니 사업 시행 인가 후 설계 변경이 발생하면 정비계획 사업 시행 인가 계획 인가 변경 절차를 다시 밟는 등 사업 경영과 소요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자금 조달 여부를 중심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 비정상적인 자금 조달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을 상위법처럼 조합 설립 인가 후로 바꾸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 조례만의 독특한 점은 도대체 뭔가요? 시공자 선정을 네.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바꾸는 조례안을 네. 10대 때 이미 아마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공지원 대상 사업인 조합이 진행하는 정비 사업을 포함한 모든 정비 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모든 정비 사업의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허용적인 것이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조례 누구에게 가장 이로운 조례일까요? 당연히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가장 이로운 조례안입니다. 그 중에서도 뉴타운과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이후 오랫동안 낙후된 지역에서 살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이득입니다.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소요 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새 주택을 공급하고 기반 시설을 정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분 동안 설명을 하셨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아주 만족합니다. 자,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집 없는 서러움을 잘하는 시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집을 살고 싶은데 보면 서울에는 집은 많아요. 집은 너무 많아. 내 집이 하지만 내가 살고 싶은 내 집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 어떤 집에 살고 싶습니까? 새로운 집, 깨끗한 집에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게 빨리빨리 시행이 안 되면 내가 살고 싶은 집은 계속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오늘 알았어요. 이런 조례가 빨리 만들어져서 우리 시민분들이 정말 살고 싶은 집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오랜만에 좋은 말씀하셨어요. 네, 잘했나요? 네. 알았어요. 네, 좋은 말 했어요. 이해 동문입니다. 오늘 완판될 것 같습니다. 완판될 것 같아요. 오늘 완판되겠습니다. 이미 검증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이 검증된 프로그램에서 장점들을 더 강화한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승산도 있고 또 의미도 있고 또 결과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좋아요 빨리 누르고 싶은데 나도 저기에 저 하트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좋아요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홍보의 기회를 드리면서 여러분도 좋아요 개수를 마음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10년간 각종 주제로 인해 내 집, 내 동네 정비하기 참 어려우셨죠? 조금이라도 빨리 오래된 집과 마음을 정비할 수 있는 조례안입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자, 두 분은 함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이, 여기 안 눌러주세요. 올리시네. 눌러주세요. 5개 눌렀어. 네, 하나는 제가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왜요? 저는 이 조례가 이 일의 수월성에 있어서나 아니면 그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만 이걸 선택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충분히 그리고 저희가 납득이 될 만큼 달라지거나 보완이 됐다라는 걸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의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완과 또 거기서 발생한 여러 부작용들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됐나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확인한 것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약간 날카로운 매의 시선을 놓치지 말자라는 의미로서 하나는 남겨놨습니다. 이 의원님 죄송한데요. 이제 서울 라이크 커머스가 이렇게 확인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약속만 하시면 안 되고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교수님 의견에 좀 반대 의견을 좀 내포를 할게요. 반대 의견 뭡니까?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이거 누르는 겁니다.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그 만점을 안 주신 이유가 아마 남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서울 1,000만 인구 중에서 집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한 60%가 됩니다. 40% 정도가 이제 집을 갖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은 아마 한 20% 정도가 내 집을 또 가질 수 있는 희망의 꿈을 가지지 않을까. 역수가 처음이에요, 우리 처음이에요. 인공호흡이 되는 것 같아요. 완판이 안 될 뻔했는데 우리 교수님이 마지막에 마음을 싹 바꾸면서 완판이 우리는 됐다는 거. 네. 축하 쇼 해야 돼, 축하 쇼. 축하 댄스, 축하 쇼. 아니 축하 댄스. 오, 대단합니다. 네. 자, 그러면 동엽 씨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대한민국에 사는 분들 진짜 한평생 돈 모아서 사는 게 뭡니까? 바로 집입니다. 집 하나 소유하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고 뼈 빠지게 공부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집 더 안전하게 빠르게만 만들어 주신다면 이 조례를 반대할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아까 말했듯이 우리 교수님처럼 안전장치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뭐 데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으니까 좋아요를 딱 눌러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 여러분께 또 한마디 하신다면요. 제 자리에서 제 역할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 정말 저를 믿고 서울시로 보내주셨는데 정말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지역 주민들 잘 모시겠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정 활동이라는 건 눈에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활동을 하시고 눈에 보여서 박수 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하셔야만 시민 여러분들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앞으로도 바쁘게 많이 뛰어다니시고 많이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